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 모금 플랫폼 바스켓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너바스켓 김영란입니다. ESG는 오늘 세미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될 단어일 것 같은데요. ESG가 새로운 경영화두에 부상하여 기업과 비영리 기관에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기부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캠페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기부시장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기부금 총액은 14.4조 원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 기부금이 기업 기부금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개인 기부에서도 최근 관심이 가는 MZ세대의 기부 인식 조사를 찾아보니 사회 공동 모금회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어떤 활동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10%에 불과하고 생활 속 실천, 착한 소비 등 청년들은 사회 이슈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ESG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은 어떠하냐 하면 정경련에 발표한 2021년도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91개사의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은 총 2조 6,122억으로 전년 대비는 다소 줄었으나 한 개사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출액도 의미가 상당히 있지만 아무래도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주요로 하냐를 찾아보면 2020년의 경우는 HOPE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의료, 언택트, 문제 해결, 환경에 대한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ESG 경영 투자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8.4%가 고려한다고 하고 있어 사회 변화에 맞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있어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앞서 MZ세대의 인식 결과에서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고 직접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2021년도 사회공헌 백서를 보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정부, 민간 영리기업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기업도 사회공헌 활동을 일반 개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활용을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떠냐 사례를 보면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도 고펀드 및 저스트 기빙 등 개인 펀딩 플랫폼이 이미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소개해드릴 바스켓은 개인이 참여하는 모금 플랫폼으로 이러한 사회인식 변화에 맞춰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바스켓이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스켓에서는 특정 기부단체를 거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도 스스로 모금함을 열고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개설자와 후원자를 이어주는 개인 모금 플랫폼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개인 모금이라고 하면 길고양이를 돕는 데 동참해 주세요 등 주로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모금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통장 계좌를 오픈을 해야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모였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모금 내용의 투명성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바스켓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금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본인 인증 절차, 후원 내역 관리, 후기를 통해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후원하시는 분들도 개인 모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했고요. 후원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뿐 아니라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여 편의성을 높여 시스템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거는 바스켓의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바스켓은 누구나 나만의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IT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요. 바스켓 개설도 작성 가이드를 따라하다 보면 웹에서 누구나 온라인 모금함을 쉽고 빠르게 개설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스켓에서 열린 개인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요.
바스켓에서는 생일, 결혼기념일 등 라이프 이벤트를 기념하여 선물 대신 기부금을 펀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거는 실제 유아영님이 본인의 생일을 맞춰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해외 봉사에서 만난 나리나라는 선교사를 통해 굶주린 이들을 도운 사례도 있었고요. 바스켓에서는 내 주변의 친구, 이웃의 이야기도 담을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카이스트 학교 앞에서 푸드트럭으로 떡볶이를 파셨던 이모님이신데 아무래도 푸드트럭이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계속 있었고 코로나로 유지도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개설을 하였고요. 이 개설된 걸 보고 동문들이 참여해서 서로의 추억을 나누며 도움도 물론 줬지만 그들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바스켓에서는 이러한 개인 소설 활동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서 소개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듣고 계시는 비영리 기간, 기업에서도 활용이 높은 플랫폼입니다. 아무래도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캠페인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업 현황 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코로나 창궐 이후 비대면 ESG 경영 등 사회 변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와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고 이에 많은 기업들이 언택트 활동 등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스켓을 통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미션, 철학에 맞춘 공익 프로젝트 공모전 진행이 가능합니다. NC소프트는 지속가능 경영 철학에 맞춰 ESG 테마로 작년에 시즌 1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환경을 주제로 시즌 2 대학생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롯데에서는 밸류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에 맞춰 대학생 봉사활동 프로젝트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모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공모전을 넘어 대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MZ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API 연계 사례인데요. 기업의 경우 사회공헌 페이지 혹은 내부 인트라넷에서 기업 직원을 돕거나 지역 사회에 돕는 모금함에 대한 니즈가 있고 일부 운영을 하고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스켓에서는 임직원들이 가능한 펀딩 시스템을 API를 통해 제공이 가능하여 임직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과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의 공익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회사의 특정 시즌 혹은 회사 창립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임직원 참여, 자선 모금도 임직원 전용으로 개설 운영도 가능합니다. 맥도날드는 맥 해피데이에 맞춰 진행을 했고요. 야놀자는 작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임직원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올해 5월에도 강원도 산불 모금도 진행해 지속적으로 사회 이슈에 맞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티은행의 경우는 전 세계 시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맞이해서 임직원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직원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스켓이 아무래도 공익펀딩 플랫폼이다 보니까요. NGO 활용도 높은데요. 세이브 더 칠드런과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바스켓은 개인 모금 활동을 넘어 개인, 기업, 단체의 나만의 캠페인으로 활성화되고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듣고 계신 여러 비영리 단체와 기업들도 트렌디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캠페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너바스켓 김영란이었습니다.